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주가 전망의 신, 여의도 족집게, 한국의 닥터 둠. 오늘 만날 주인공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감탄을 자아내게 맞추는 돈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경제학자.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 이게 예. 한 해 6천만 명씩 본다고요? 예, 뭐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고요. 뭐 네. 구독자도 끊임없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예, 제가 뭐 정직하게 전망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증권사 다닐 때부터요. 네. 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단지 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예, 고객들, 예, 투자자들이 뭐 손해를 안 보고 주식에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영업에 한 전망이 아니라 예, 데이터에 기반한 전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뭐 제 네. 유튜브도 하고요. 각종 네. 방송이 있고 또 기업 강의를 많이 하고요. 물론 요새 이제 학교는 이제 방학이라 방학 들어가서 좀 네. 학교 강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 주로 기업 외부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요. 기업은 가면은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기업 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예, 어떤 기업에서는 환율 이야기해달라, 금리 이야기해달라, 세계경제 이야기해달라, 뭐 국내 경제 그렇게 요구를 하면요 또 네. 가서 뭐 가기 전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 요구한 만큼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바쁘신데 올해만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주말에 제가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 주말 이용해가지고 예, 책을 3권 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한국의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닥터 둠이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아, 제가 위기 때마다 미리서 위기를 경고했는데요. 예, 그 위기가 현실화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네. 예, 그 이전에서도 미국에서 위기가 올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책을 내면서 2020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우연히 또 코로나가 가지고 제 전망을 맞춰줬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네. 예, 우리 코스피 주가지수가 3,000이 넘었을 때 네.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4,000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2,200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걸 맞췄다. 어려운 시기를 맞췄다. 예, 그래서 언론이 그 닥터 둠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둠 이게 영어로 뭐 파멸, 최후의 심판 그런 뜻인데 그거랑 연관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가 계속 올라가게 하려면 교수님 입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못하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면 제가 저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예, 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낙관론자였었어요. 예, 주가 오른다. 올해도 제가 주가 오른다. 예, 주식을 올해는 좀 사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나쁜 국면이다, 좋은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예, 제가 항상 그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언론에서 저를 막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데이터다. 예,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예, 저는 사실 그 데이터를 보고 좋다 나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그쪽에 계신 전문가들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거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현실은 다 같은데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여러 가지 그 모델로 앞으로 예측합니다. 예, 그런데 우연히 그 모델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춘 거죠. 그 모델은 영업 비밀인가요? 물어봐도. 예, 뭐 저 나름대로 뭐 네.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고향이 전남 한평이신데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저 한평 하면은 네. 나비 축제로 유명하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제가 사는 고향은 워낙 그 한평에서도 더 시골이거든요. 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네. 정이 늘 담겨 있고요. 예, 지금도 그 정을 나누기 위해서 네. 초등학교 친구들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울도 살고 각 정부에 살죠. 예, 그래서 뭐 주로 고향 주변에서 만나가지고요. 한평에서. 뭐 2주 전에도 예, 그쪽에서 만나가지고 뭐 남쪽 지방 뭐 여행 좀 하고 왔습니다.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그 맛있는 거 먹고요. 요새 가니까 그쪽 그 바닷가에 네. 가니까 병어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어. 그래서 병어회, 병어 조림 이런 거 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김영희 교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로 희망을 예. 꼽아주셨는데 어떤 취지실까요? 예, 저는 뭐 인생의 희망은 네. 인생은 희망의 진행형이다. 이런 식으로 늘 살아왔는데요. 네. 뭐 제가 뭐 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은 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저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좋은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어렸을 때 아니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어려운 환경이었죠. 예,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네. 갈 무렵에요. 뭐 전체적으로 가난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못 갔죠. 그때 요새 그 젊은 분들은 나무하러 다닌다 이런 표현 전혀 생소하게 네, 들리실 텐데요. 나무하러 다녔었어요. 학교 못 가고. 저 교회에서 네. 저같이 그 중학교 못 가는 애를 데려다가 책상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공부시켜줬었습니다. 예,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뭐 전남대 경제학과 들어갔었죠. 근데 원래 꿈은 소설가셨다고요? 뭐 초등학교 네. 때나 그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 농구를 잠깐 다니겠습니다만은 뭐 그때마다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마다 상을 받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글재주는 좀 있나 보다. 예, 그래서 뭐 대학 들어가지고 영문학이나 국문학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뭐 소설가 한번 대합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 대학을 선택하는데 그 제 매형이 그것도 좋지만은 나중에 좀 밥 먹고 살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상대를 가봐라. 예, 그래서 경제학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프로페셔널을 꼽아주셨는데 2006년에 프로로 산다는 것, 예. 그거는 책도 쓰시고 예.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프로가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예. 건데? 제가 책을 19권 썼는데요. 19권이요? 예, 예, 그 책 제목이 제일 좋거든요. 국문과 안 가셔도 책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네. 책을 썼냐면요. 예, 제가 저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달려봤어요.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20km 지점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예, 마라톤 하면 중간중간 먹을 걸 주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바나나를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다시 달렸죠. 예, 그런데 한 2km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정말 주저앉고 싶었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바람이 제 등 뒤를 밀어가지고요. 뭐 저는 산들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달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어려운 환경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되구나. 예,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예, 저보다 또 어렵게 사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 프로로 산다는 거, 예, 그 책을 썼고요. 여기서 그 프로라는 거는 네. 예, 저는 어렸을 때 헤르만 헤세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네. 예, 그 책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 한 조각, 시냇가에 있는 조약돌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신이 뭐 저를 지상에 보내줬을 때 저한테 어떤 능력 하나는 주셨을 거거든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직업에 관계없이 요새 그 젊은 가수분들 얼마나 열심히 노래합니까? 예, 모든 분야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사회가 인정해주고 경제적 보상은 그냥 뒤따라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거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분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처음에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29살 때 군대를 사병으로 갔었어요. 늦게 가셨네요. 네, 대학원 가고 연구소에 좀 근무하다가 사병으로 가고 이제 군대에 제대하니까 31살이더라고요. 네. 예,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회사에서 입사할 때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 31살 돼 보니까 어떤 회사에도 신입사원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D증권에서 네. 어떻게 저걸 받아줘가지고 예, 증권회사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증권회사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리서치 연구소였는데요. 네. 뭐 그리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일이 재밌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 뽑을 때 그래서 학력을 아예 안 보신다고요? 예, 지금 뭐 회사 운영 잠깐 하다가 지금 네. 학교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 리서센터장 할 때 학력, 성적 안 봅니다.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눈이 반짝반짝. 그래서 제가 뽑아놓고 나중에 일을 네. 시켜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온 친구보다도 대학 이름은 좀 낮지만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네. 훨씬 더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를 뽑아뒀으니 나중에 다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됐었습니다. 의지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나요? 많은 대화를 해보죠. 얼마나 의지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런 게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령 뭐 서울대 나오고 의지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학력을 안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애널리스트라는 것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발로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내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네. 처음에 그 애널리스트 되려면은 도제시키거든요. 네. 위에 그 선배 애널리스트가 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인류대학 출신들은 그걸 못 견디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직업처럼 보이는데 이른바 증권맨이 예. 어쨌든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예.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거를 해소를 할 수가 있나요? 예, 증권이라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어떤 분 돈을 벌었다가 또 손해볼 수도 있게. 예, 제 전망에 따라서 어떤 분이 주식을 샀으면 네. 뭐 맞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특히 그 부자분들 돈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돈은 그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이게 소펜하우의 돈의 정인데요. 네. 특히 그 부자들 보면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돈을 더 늘리려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돈을 제가 만든 상품이나 가입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또 저한테 전화 오고 저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랬을 때 한강변에 나가서 달렸고요. 예,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아침 네. 6시에 북한산에 오릅니다. 예, 그리고 서너 시간 등산을 하면서 저는 등산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하고 가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요. 혼자 하다면 제 보조에 맞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쉬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그 등산하면서 달리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했죠. 돈에 대한 철학 같은 거 혹시 교수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디 버나드쇼가 돈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살면서 우리 좋은 집 살아야죠. 좋은 차 타야 되죠. 자식들 공부시켜야죠. 부모님 네. 모셔야 되죠. 옆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죠. 돈이 많은 걸 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 예, 그런 게 돈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리고 돈은 결국은 벌어서 나누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네. 들어서면서 이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차별화가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 이런 거로 네. 해결이 돼요. 예,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새 돈은 나누는 것이다. 뭐 그런 일입니다만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책 사가지고 인쇄는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매월 작은 금액입니다만 여러 군데다가 조금씩 은행에서 자동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내 손편지 받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예, 제가 뭐 회사 애널리스트 일은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새벽에 나가고요. 밤늦게 퇴근한 직업이요. 이 치열한 경쟁사회가 네.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도 평가받지만은 각종 언론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너는 몇 등이다. 네. 이렇게 언론에서 등수를 발표하거든요. 예, 거기 들어야지 이제 저 애널리스트를 계속할 수 있고 몸값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뭐 집안일 네. 이거는 집안에서는 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한번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기 식탁에다가 와인 한 잔 따라놓고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작심을 하고 기다리셨네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혼나고 있는데 마치 아들이 뭐 학교 갔다 저녁에 돌아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네. 저기 손편지를 A4 용지 3장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쓰셨나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족도 신경 쓰고 살아라. 그런데 요새 저 부부관계가 그래도 좋아진 거는요. 네. 뭐 집사람이고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전원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네. 작은 전원주택입니다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풀 베고 각종 농작물 심고 가실나무 심고 뭐 퇴비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 일을 지금 다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가면서 오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대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아내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보겠습니다. 습관화하자. 예.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 습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선 저는 그 좋은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좋은 생각하고 그걸 행동에 옮겨야 되죠. 근데 행동에 한 번 옮기면은 네. 예, 그게 그거로 끝입니다. 그 행동을 습관화시키면은 인생이 한 단계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애널리스트 할 때는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더라도 네. 6시에는 꼭 회사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미국, 유럽 시장에서 다양한 경제, 금융적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그게 우리 시장에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거든요. 새벽 5시까지 술 마시고 6시까지 회사 가서 일이 되나요? 뭐 마음먹기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예, 단일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을 저는 후배들한테 한번 습관화해보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습관화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침마다 학교 근처에 네.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있는데요. 보통 6시에 가가지고 7시까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거의 쉬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건강도 좀 더 지킬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 예측을 잘 하시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변하지 않는 뭐 원칙, 진리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네. 예, 거시경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들이나 기업 CEO들 만나보면은 네. 시대에 당하지 말자. 시대에 당하지 예,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로 하면은 개인 부도 축적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2021년 6월에요. 네. 우리 코스피 3,300 넘고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9만 원 넘으니까 일부에서 10만 전자 이야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이 넘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그게 꺾였어요. 그게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때 3,300 갔을 때 삼성전자가 뭐고 뭐 주가가 2,200까지 떨어지니까 주식 비중 줄어들라 이런 거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네, 그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요. 뭐 기업 경영이라 우리 개인들도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어요. 우리 경제가 80년대는 10% 성장하다가 네. 지금은 이거 2% 안팎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요. 저성장 특징이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높아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은행금리가 1% 시대도 있었거든요. 다시 1% 시대 2, 3년 지나면 올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맡겨놨다면 한 달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시대에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제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때는 주가하고 관계 있는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우리 주가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얼마나 하는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거하고 주가가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3,000일 때는 우리 코스피가 대표인 주가 지수인데 한 20%, 30% 가대평가됐어요. 그런데 3,000 같은 주가가 최근에 2,2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주식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사라.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올 연초에 우리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650까지 거의 올랐거든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릅니다. 그런데 6월, 8월 사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때 그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제 모델에 나온 수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앞으로 더 하시고 싶은 목표나 계획 마지막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하고 학교에서 뵐 때 일을 접목시켜서 학생들한테 계속 같이 공부하고 싶고요. 나누고 살자.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도 좀 나누고 살자. 학교 좀 서울에 있는 단체에다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향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책 써가지고 인쇄 좀 많이 들어오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호남이라는 게 우선 떠오르는 게 민주화죠. 제가 1980년에 민주화 항쟁, 그 당시 학생으로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 일이고 그 뒤에 우리나라 민주화에 호남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지금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가면은 또 각종 예술품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미술이 전시되어 있고 유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설가가 되는 꿈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호남 하면은 민주화, 예술 두 개. 그러니까 이성하고 감성이 참 조화를 잘 이루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남인에서 김영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